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시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도부가 결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이 단일화 시안으로 밝히라고 후보에게 못 박았는데요. 오늘 밤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후보 교체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입니다. 더 기다리다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각각 등록하고 그러면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가 선거 필패라는 겁니다. 첫 소식 문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로 못 박았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사실상 통보한 겁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 통첩에도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에게 맡기고 있을 게 아니라 후보 교체를 위한 실질적인 플랜 B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도 검토해달라, 결단 내릴 시점이 임박했다 등 후보 교체론 요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서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가정하기 싫지만 최악의 상황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후보 교체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민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교체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장파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인데요. 김문수든 한덕수든 상관없다며 단일화 생각이 없다면 후보직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후보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원장은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며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켜라라고 주장한 겁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선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태도가 달라진 걸 두고 후보 자격에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윤 원장은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며 승리 가능성이 1%라도 높은 분을 얼른 가려 준비해야 박빙 싸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이 깔렸는데도 김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당원을 기반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교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체적인 교체 방법도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여론조사를 돌려 후보를 교체하면 된다며 비대위 의결로 여론조사를 한 뒤 전국위원회 추인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뒤 후보 교체를 언급한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는 윤 원장이 처음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소장파 인사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기한을 넘겨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본인도 사퇴하겠다고요. 역사의 죄인, 국민 배신 등 강한 어조로 김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내에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단일화의 실패에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회, 법원, 대통령까지 더해져 독재국가가 완성될 것이라며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권 위원장은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인 김 후보 측근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버티면 이긴다며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이 있다며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이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당이 압박한다는 시선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후보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젠걸음으로 시간을 쪼개서 움직이는 면은 있고.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당심을 앞세운 김문수 후보 압박용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후보 최종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자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 끌어내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대한 전당원 찬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5월 7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찬성 비율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로 김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어제 발표된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 92%가 두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6%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낸 걸 두고도 김 후보 측과 당 지도부는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끌어내기용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의제와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개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도부는 단일화를 준비하는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그럴 경우에 전당대회 소집을 해놓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아놓고도 이분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 등록을 못하는. 당 핵심 관계자는 하지만 후보 측이 단일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돌연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는데요. 측근들에게는 단일화는 누구의 양보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지역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김문수 대선 후보. 작심한 듯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단일화를 압박하자 대선 후보 선출 사흘 만에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포한 겁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예정됐던 대구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김 후보는 측근들에게 단일화는 누구의 양보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변에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당원 지지와 여론조사로 뽑힌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변은 전했습니다. 당이 내일부터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의도가 보이는 조사인데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을 활용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한 제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이라며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 국민의힘과 만나 김문수 후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다는데요. 방식은 상관없지만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일화 무선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고 한 전 총리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지지 세력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정하면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가 단일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한 전 총리 측 단일화 협상단은 유상범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본부장과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불참한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 측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모든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후보 교체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공개적으로 지도부에서 처음 교체 언급이 나왔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할 마음 없다면 후보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원을 기만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된다고요. 다른 지도부에 물어보면 공개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후보 교체에 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고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능하다. 자, 이 사상 초유의 진짜 후보 교체까지 가는 겁니까? 네, 후보 교체를 고심 중인 한 지도부 관계자에게 선출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후보 교체를 하는 건 부담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엄청난 부담은 맞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단일화 안 하고 대선 이길 수 있나? 둘째, 11일 지나면 단일화가 되나? 11일 전에 단일화를 안 하면 어차피 대선 필패,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을 넘기면 기호 1번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2번, 한덕수 후보는 10번에 가까운 뒷번호로 각각 맞서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뭉쳐서 싸워도 어려운 승부인데 11일을 넘기면 대선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하겠다는데 김 후보가 버티니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 혼자서 가서는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가 보죠. 네, 후보 선출 이후에 김 후보의 태도에 돌아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희숙 원장,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선 기간 내내 단일화를 얘기했던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뒤엎는다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믿어주겠냐. 김문수 믿어달라고 당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김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의원들이 아무도 선거운동 못할 거고 선거는 필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후보 교체가 정말 가능은 한 겁니까? 네, 앞서 내부에서 가능하다는 결론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당 지도부는 사실상 내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후보 교체에 대한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당에서 어떤 절차로 후보 교체를 할지에 대해선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함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일단 어제 심야 비대위 통해서 소집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보지 않고 끌어내리려는 거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에서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도부 쪽은 일단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전당대회를 꼭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비용이라면서 이 얘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겠다는 그 전당원,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는 왜 하는 거예요? 네, 1차적 목표는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입니다. 아무래도 단일화에 찬성하는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압박하겠다는 거죠.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후보 교체를 위한 밑자락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일화 당심을 명분 삼아 한다는 거죠. 진짜 이 기자 보기에는 후보 교체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지도부가 후보 교체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끝까지 아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어쩔 수 없이 후보 교체까지 가야 한다면 선거 이길 수 있겠냐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후보들이 잘 협의해서 단일화 룰을 만들고 깨끗이 승복하는 그림으로도 단일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억지로 후보를 교체해서 후보와 당이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후보를 교체하면 2등인 한동훈 후보로 교체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까지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밤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워낙 급박해서 이세진 기자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찾아 오늘 오후 대구로 향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 후보는 일정을 중단한 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구로 내려가던 당 지도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공식 발표한 건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긴급히 지방 유세 중이신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은 김 후보 일정에 맞춰 면담 장소를 잡고 단일화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만나는 대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일정 소화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온다고 했는데 따로 안 내려온다고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사전 조율 없이 대구로 내려오겠다고 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안 만나고 가신 건데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뉴스에 내려오시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다. 김 후보의 서울행 소식에 대구로 향하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대전 인근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행을 검토했지만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화를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해 고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오늘 밤에라도 이 김 후보와 단일화를 단판 짓겠다며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주 기자, 혹시 김문수 후보가 캠프 사무실로 오진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대합 빌딩에 있는 김 후보 캠프 사무실로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김 후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구에서 돌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는데요. 정확히 어디를 가는 건지 행선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공유된 게 없다면서 오늘 후보가 캠프에 올지도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로 갈 예정이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재는 김 후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장 오늘 밤에라도 김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단판 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협화음이 길어질수록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당과 후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추진을 위해선 당사자인 김 후보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이 국민의힘 대선 전국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지 못한 만큼 향후 상황에 대한 대응 모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밤 개최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 속개를 위해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바로 알려달라는 공지를 띄웠는데요. 대부분 의원들이 경내 비상대기하고 있었던 만큼 의원총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나 나눈 단일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불발되면서 긴급 의총을 열고 향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엔 밤 늦게라도 와달라 전했는데 현재로선 올지 미지수입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진전이 없을 걸로 판단되면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분출되는 후보 교체 등 플랜 B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밤샘 의총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의원들의 이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죠. 네, 김문수 후보를 향한 단일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선 김 후보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단일화 때문에 경선에 이긴 걸 모르는 거냐 같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심 협력이 없는 분열은 처절한 패배를 가져온다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협의회도 당장 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일화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은 한덕수 전 총리 쪽으로 쏠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무당층 표심까지 반영해도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중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65%로 27%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 격차로 앞섰습니다.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까지 포함시켜 같은 질문을 했더니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2배 넘는 차이로 한 전 총리가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된 전체 조사에서도 한 전 총리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만 의견 보류층은 31%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국힘 지지층에 갇히지 않고 중도 확장을 해서 1대1 구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보수 빅텐트가 구성된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한 전 총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한 전 총리는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나서면 1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단일화된 보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49%로 33%를 얻은 김 후보를 16%포인트 앞섰습니다. 한 전 총리가 포함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9%, 한 전 총리 36%로 1위와 2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자, 이세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 올라갈 때 오늘 밤 일단 의원총회 참석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그렇게 지금 브리핑이 됐거든요. 네, 오늘 종일요. 당 지도부와 숨바꼭질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당에서는 애초에 오늘 김 후보가 영남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남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했었는데요. 마음이 급해진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 오늘 오후 2시 열린 의원총회 도중에 나와서 무작정 대구로 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은 시간 대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김 후보, 돌연 일정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또 서울행을 결정하면서요, 만남 모두 불발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초재선 대표들인 김대식, 엄태영 의원까지 경주로 내려가서 김 후보를 설득했는데 안 통했던 거죠. 의원들은 김 후보가 의총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오늘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네, 대선 후보의 일정 중단은 그야말로 배수진이죠. 직접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일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난 3일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 후보 대접도 하지 않고 있고 당 지도부가 날 끌어내리려고만 한다. 한마디로 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들러리냐라는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불만이다. 김문수 후보 쪽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김 후보 쪽 불만은 이런 겁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백드론 문제를 언급하더라고요.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당 회의실 뒷배경에 김 후보 사진과 슬로건을 함께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이건 대선 후보로 인정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또 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데 당이 한덕수 전 총리의 사진 찍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더라 하면서 후보 사진 촬영 과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임 혐의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래도 공식 선출된 후보인데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는요, 이게 다 핑계라고 합니다. 실상은 단일화를 안 하려는 거라는 거죠. 당은 전당대회 전부터도요, 단일화 시한을 내일, 그러니까 7일로 못 박아왔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전까지 공보물과 포스터 인쇄, 그리고 공약 확정 등 실무 작업을 하려면 7일이 단일화 마지노선이었다는 겁니다. 단일화부터 해야지 백드롭이 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젯밤 지도부를 만났을 때 선대위 기구 그리고 단일화 기구 만들어달라 해서 밤 12시에 비대위 열어서 의결까지 해줬는데 단일화 시간은 안 주고 지도부 만남도 피하고 의총도 안 오니 답할 낌새가 없는 거죠.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지도부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거예요? 진짜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겁니까? 네, 경선 캠프에서 함께 했던 인사들도요, 김 후보가 더 이상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증언들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김 후보를 엄호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요, 김 후보가 전대 승리 후에 정말 변한 것 같다라고 했고, 캠프에 합류했던 현역 의원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쪽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애가 타겠어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기다리는데 속이 탑니다.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호 문제도 부담이고요. 정치권에선 무소속으로 당 예산 없이 개인 돈과 후원금만으로 선거 치르는 건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문수 캠프 출신 인사들도 이제 김 후보가 버티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위기인 거죠. 단 5일만 버티면 범보수 후보로 자연스레 단일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당에서는 그 5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일단 개헌을 고리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낙연 고문과 협력하기로 했고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회동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개헌과 그것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해서 3년 과도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저하고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일치해 합의가 빨리 진행됐다며 개헌 연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선 한 전 총리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고문은 미친 정치의 끝판왕이라며 수위가 센 단어를 사용해가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괴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이런 노력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개헌의 체제를 만들고. 회동 직전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도 한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평가절하했습니다. 내공이 쌓였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내공이 쌓인 겁니다. 그분의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은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배우자 무속 논란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에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고문과 회동한 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도 만났습니다. 자신의 출마에 비판적이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개헌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이른바 빅텐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젠더 이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캠프 내부에선 2030 여성을 겨냥한 특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 내부에 2030 여성을 위한 특별 조직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여성본부 산하에 2030 여성을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여성들이 집토끼가 아닌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이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성위원회를 여성본부로 격상했고 17개 시도당에 여성본부 구성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는 등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부터 여성의 참여를 다양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젠더 이슈를 부각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남성, 여성을 가릅니까? 그냥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요? 최근에는 특정 성별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공약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형식의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초강수를 둘 기세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첫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장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법 판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관에 더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기간 재판을 열면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침해해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은 한번 침해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당 일각에선 재판도 열리기 전 선제 탄핵은 과도하다며 신중론도 나오지만 강경론에 점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시인 만큼 고등법원 재판부터 막아야지 역풍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법관 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대선 공약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대법관 수를 저는 25명 내외로 저는 해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공약으로 적어도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제안을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주당 구상대로 대법관 수가 2배로 늘면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대거 충원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탄핵 공세에 이낙연 고문은 독재자 수법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러다 괴물국가로 변하겠다며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두고 나라를 괴물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괴물국가로 변하겠다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친 듯이 사납게 사법부를 파괴하고 사법권마저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일각에서 제기됐던 삼권 분리 폐기 주장도 입법 폭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행보에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다며 독재자가 썼던 수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헝가리의 독재자가 자행했던 것처럼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기 세력을 대법원의 다수파로 만드는 일도 거부권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 사법권, 어쩌면 선관위까지 국가 권력 전체를 손에 넣는 끔찍한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후보가 자신의 상황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라는 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빗대자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살인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후한무치한 방탄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판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재판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사법부 압박에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15일로 잡아놨습니다. 15일 재판 일정이 중단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까지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법원 내부에선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이 정식으로 재판 날짜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나서 시한까지 정해놓고 재판 일정 변경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례 없는 현직 판사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집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재판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재판 날짜를 변경하면 탄핵이 무서워 그랬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선 법원이 공격 목표가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거나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은 재판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도 민주당이 판사 탄핵과 청문회 등을 실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백종원 더분코리아 대표가 이딴 논란에 결국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기업 쇄신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연이은 구설수에 거듭 사과를 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방송 출연이 오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방송 제작진 구성 및 출연진 섭외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자 방송 중단이란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백 대표는 SNS에 5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지금껏 제기된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백 대표는 주주들에게 사과하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베트남산 양식새우를 국내산 자연산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만 이번이 세 번째 입건입니다. 또 일부 가맹점주들은 백 대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백 대표의 방송활동 중단으로 그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예능 프로그램들의 공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섣불리 공개했다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 대표가 출연한 예능 제작 지원 OTT 관계자는 향후 방향에 대해 당장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냉면 한 그릇도 선뜻 사 먹기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이제 15,000원은 기본이라는데요. 가격이 계속 올라 금냉면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냉면 전문점 앞. 점심시간 냉면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은 최근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라오는데 4인 가족이 냉면 한 그릇씩의 수육을 같이 먹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다른 냉면 전문점도 냉면을 먹기 위한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14,000원이던 냉면 한 그릇 가격이 몇 달 전 1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냉면 평균 가격은 지난 2022년 10,000원이 채 안 됐는데요. 3년 만에 냉면 평균 한 그릇 값이 12,000원을 넘어선 겁니다. 냉면은 기본적으로 그 서민의 음식이잖아요. 그 냉면집들이 그런 서민들의 그런 생각을 좀 고려를 해서 너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냉면 가격 오름세는 식재료와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냉면이 다른 면 종류 음식과 비교해 별미로 인식돼 가격 인상에도 소비가 쉽게 줄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인상률이 큰 거는 맞으나 저에게는 효용이 있다. 사 먹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름을 앞두고 냉면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향계입니다. 네, 올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 관광객이 확 줄면서 이중고를 겪어왔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연휴 마지막 날 풍경, 배유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와집 담장 사이로 방문객들이 걸어다닙니다. 탈춤 공연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번 연휴, 안동 하회마을엔 35,000명 넘는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와야 먹고 쓰고 가야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지역 별미인 찜닭골목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이 이곳 찜닭골목을 찾아오면서 조용하던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찜닭 골목이 한 30집이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줄 안 서 있는 집이 없거든요. 광고등어도 좀 선물로 많이 주고 갔어요. 경남 산청에서 열린 철쭉축제. 굳은 날씨에도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꽃밭도 너무 좋네. 산불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도우고 또 좀 이런 그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갖고 그래갖고 왔습니다. 경북 영양군도 오는 9일부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열어 지역민들을 돕는 희망의 장터로 꾸밀 계획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가 났던 경북과 경남, 울산에선 다음 달까지 30건 넘는 축제와 행사가 열립니다. 지자체들은 관광이 최고의 자원봉사라며 관광 회복을 위한 다양한 여행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쓰려면 가입비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불법 레슨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간다 광민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공공 배드민턴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오늘 다 예약돼 있나요? 아니 예약이고 우리는 클럽을 해가지고 게시판엔 동호회 이름과 함께 회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려면 클럽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은 좀 치기가 쉽더라고요. 어디 가나 그냥 다 마찬가지야. 그냥 다음날 저녁까지. 배드민턴장 바깥에는 회원을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 회비까지 적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가 사실상 점령한 겁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선 영리 목적의 레슨이 금지인데 불법 레슨까지 성행입니다. 우리는 레슨도 하고 한 달에 5만 원.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끝내준다고 여기도 해도 되고. 이번엔 공공 테니스장입니다. 6개 코트 중 4개를 동호회가 차지했습니다. 가입비가 30만 원.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장단에서 회의를 해야 돼. 정작 다른 시민들은 시설을 사용하려면 눈치를 봐야 하고 언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눈치가 보여서 좀 뭔가 자기들 건 게 아니라 자기 전용 코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동호회에 가입하기엔 매달 회비를 내야 합니다. 동호회 운영이지. 다 가입하는 거지.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종이컵도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회비로 그거를 운영을 하면
지난 2023년 권익위가 공공체육시설 독점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대책 마련까지 권고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독점 사용을 처벌할 규정도 없습니다.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아니다. 고지를 계속 하거든요. 동호회를 여기서 할 수 없다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또 유료 레슨을 단속하려 해도 인력 한계상 현장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사유화를 막을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광민경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바티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바로 내일 열리는데요. 추기경 133명이 바티칸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이번 교황 선출 관련 베팅 판돈이 한화 260억 원을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적인 베팅 업체들은 이탈리아의 파롤린 추기경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차기 교황 선출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유명 베팅 업체들의 예측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예측치가 다소 차이 나지만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건 확실합니다. 필리핀의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의 가능성도 만만치 않아 현재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을 비롯한 후보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6세기부터 콘클라베의 결과를 놓고 도박이 이뤄져 왔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이번 교황 선출 관련 베팅 판돈이 한화 260억 원을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투표권을 가진 133명의 추기경 전원은 바티칸에 도착해 콘클라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nly about how the church should be, like what we have been doing this synodality. Synodality is a must right now. There is no space for the politics right now. 콘클라베는 성베드로 성당 옆에 위치한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열립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가 그려진 시스티나 성당의 문이 굳게 닫히면 콘클라베가 시작되는 겁니다. 추기경들이 교황으로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 투표지에 이름을 적어서 내면 참관인으로 뽑힌 3명의 추기경이 투표지를 확인한 후 큰 소리로 이름을 외칩니다. 133명의 추기경의 3분의 2, 89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와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라야 콘클라베가 종료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사용했던 전용 차량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아픈 어린이를 위한 이동 진료소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자 지구 전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교황의 유언에 따른 겁니다. 교황의 마지막 선물,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에 탑승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시내를 돌며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2014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순방 당시 전용차 포프 모빌에 탄 건데 이 차량이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한 이동식 진료소로 개조됩니다. 당시 교황은 순방이 끝난 뒤 평화의 상징으로 차량을 이스라엘에 남겼는데 10년이 흘러 지난해 11월 스웨덴의 아르보렐리우스 추기경이 차량 개조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차량은 예루살렘에서 의료용으로 개조 중입니다. 감염 신속검사 장비와 봉합 키트, 산소 공급 장치, 백신 등 각종 의료 장비가 탑재되는데 의료진이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조되는 게 핵심입니다. 교황은 지난달 선종 직전까지 가자 지구에 매일 전화를 걸어 위로를 전할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Buonasera, come stai? Cosa avete mangiato oggi? 뉴욕타임스는 교황이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렸음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 왕실이 총출동했는데 화려한 에어쇼부터 군인들의 행진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시계탑 빅벤이 12번 울려 퍼지며 올해로 80주년 된 전승절 기념일을 알립니다. 영국 국민 배우 티모시 스폴이 윈스턴 처칠 총리 동상 앞에서 대국민 승리 연설을 낭독합니다. This is not a victory of a party or of any class. It's a victory of the great British nation as a whole.
일제히 날아오른 전투기 뒤로 영국 국기, 유니언 잭에 담긴 3가지 색상의 비행운이 하늘을 수놓고 빨간 제복 차림의 왕실 근위병들이 버킹엄 궁전을 향해 행진합니다. 제복을 입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거수 경례로 군인들을 향해 예우를 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커밀라 왕비 등 왕실이 총출동했습니다. 왕실 업무에서 물러난 해리 왕자는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왕실 가족은 참전 용사 50여 명을 버킹엄궁에 초청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So special to get you here for this sort of occasion. 영국 BBC 방송은 1945년 전승절을 경험한 왕실 가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기념식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승절 행사는 영국 런던 시내 곳곳에서 오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옆에 보이는데 김 후보를 향해서 통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요. 제발 단일화 테이블에 앉아달라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읍소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경선 캠프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도 호소했습니다. 자기 희생과 결단이 있어 조건 없는 포용적 단일화. 그것은 당과 국민과의 약속이다. 당과 국민의 명령.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거네요. 네, 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오히려 이 단일화에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캠프에서 공약 정책을 총괄했던 박수영 의원, 단일화 할 줄 알고 지지했는데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서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사죄하기도 했는데요. 당 밖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선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1등한 이유는 단순히 김문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한덕수랑 통합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단일화하는데 실패하죠. 공공의 적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뭡니까 이번에 또 전세 계약 사기는요? 네, 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버티기를 두고요. 이 당내에선 전세 계약 사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 자리에서 흘러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마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겠냐. 전셋집 들어갈 때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하고 계약서 안 썼는데 계약서 써야지. 그러니까 지원하러 가기 전에 그랬었어야 돼요. 너무 믿었어. 그러니까 집주인 말 믿고 전셋집 들어갔는데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이 단일화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렸다가 낭패를 봤다는 거죠. 단일화 읍소문을 썼던 박수영 의원은 나경원 의원 향해서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난 나경원 개포로 좀 들어가게 해주라. 그게 못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보이는데 이럴 줄 알았지 뭡니까? 네, 단일화 두고요. 잡음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관한 틈새 영업도 했는데요.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저를 맡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해달라고 썼잖아요. 1,000원씩입니다. 뭐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원에 가입해 주시고 당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자, 대선 후보는 이제 다 뽑은 건데 당원 가입을 해달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경선 때 당원 투표가 특히 아쉬웠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한 전 대표를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요. 편 만들기 하지 말고 선거 도우라고 받아쳤습니다. 당원 모집에 나선 한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고 비판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 선대위에 들어오라고 쓴소리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선이 코앞인데 빅텐트 단일화는커녕 당 내부조차 한마음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흐린 하늘에 아쉬우셨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다시 맑게 개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요. 모레는 기온이 쑥 오릅니다. 서울 낮 25도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터널 주변은 시야가 더 답답한데요. 가시거리 200m보다 짧아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10도, 강릉 9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텐데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9시 20분부터 특집 토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가 방송됩니다. 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